2024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입니다. 요거가 이제 고전 소설 수경낭자전 보겠습니다. 수경낭자전 워낙 뭐 잘 알려진 소설이라서 일반적인 어떤 스토리나 줄거리 같은 건 잘 알 겁니다. 그죠? 알 거고 봅시다. 뭐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쭉 풀립니다. 봅시다. 선군이 한림원을 다녀온 후에 선군 그죠? 선군 한림원이 다녀온 후에 편지를 먼저 한다.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전했다. 상공이 아버지죠. 여기 전하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전. 낭자가 와이프입니다. 와이프. 수경낭자입니다. 수경낭자. 그죠? 에게 이제 에게 이제 붙인 편지건을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보니 일단 뭐 부모님께 한 개 보냈으니까 그죠? 그걸 이제 열어봤다. 자기 거죠, 그죠? 상공이 자기 거니까. 문안드립니다. 그 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천은을 입어 근본에 장원급제하여 장원급제 한림학사에 입조했다. 입조하여 도문한다. 도문이 뭐야? 도문? 과거 급제를 하고 집에 오던 이제 급제했으니까 집에 가겠다. 그죠?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뭐 망일 이온이 금월 망일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건가? 이온이 잔치를 알아서 잔치해 달라. 준비해 주십시오.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원급제 했으니까 며칠 날 갈 거니까 잔치 좀 해주세요.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 춘향에게 주며, 자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부인 정씨가 춘향입니까? 아니죠. 이게 읽어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게 부인 정씨랑 춘향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줬다란 얘기죠. 그죠? 낭자에게 온 편지, 그러니까 수경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줬다. 그겁니다. 이게 잘못 읽어가지고 부인 정씨 춘향, 응? 부인 정춘향인 줄 알고 그죠? 잘못 읽으면 안 된다. 뭐 물론 읽다 보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편지를 줬답니다. 줬다. 춘향은 또 누구냐? 이게 딸이에요, 딸. 예? 밑에 읽다 보면 또 나옵니다.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맞네요, 그죠? 바로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뭐 춘향에게 줬기 때문에 춘향이 딸이란 게 딱 보이지죠. 남자 이름 아닐 거 아니에요, 춘향.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에게 붙인 편지라 내가 잘 간수하여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부인이 또 정씨 부인이 왜 또 통곡을 하냐. 이게 스토리 밑에 보면 알겠지만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봅시다. 이제 낭자가 죽었습니다. 통곡하니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면서 동춘을 안고, 동춘은 또 누구야? 동생입니다. 춘향 동생이에요. 그걸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시신 그죠? 어미시신 그죠? 죽었단 얘기죠. 그걸 흔들고 울며 편지를 열어 낯에다 얼굴에다 댔단 얘기지. 편지를 얼굴에다 보라고 그죠? 댄 거겠죠. 통곡했다. 누가 춘향이지. 춘향이 통곡했습니다. 지금 춘향의 말이에요.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하며 편지로 낯을 덮었다. 이거 잘 보라고 더 덮는 거죠. 죽은 사람 얼굴에다 막 그죠? 편지를 막 덮는다. 동춘은 연을 젖먹자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동춘이 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춘 이름 들어보니까 뭔가 좀 남동생 같기도 하고 뭐 성별은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동춘이 연을 젖먹자고 옵니다. 오케이. 어머님 평시 글 좋아했다. 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야 하시나이까. 죽었는데 그죠? 죽었으니까 그죠? 춘향은 글을 몰라. 얘는 뭐 글 공부 안 됐나? 글을 모르네요. 모르는 상황이다. 그죠? 글을 몰라. 어머님 명전에 읽어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답답하다. 할머님께 빌며, 할머님이 누굽니까? 지금 부인 정씨죠. 부인 정씨 할머니 그죠? 한테 빌며 할머님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 하나이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읽어달라는 얘기지. 그래갖고 엄마한테 좀 읽어달라. 그러면 영혼이 감동할 것 같다. 하니 정씨 그죠? 할머니 부인 정씨 할머니 그죠?
정시.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낭자께 문안 전환이 지금 편지 내용입니다. 낭자, 수경 낭자께 문안 전환이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의 가림에 천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가려져 있고 낭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낭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난다. 그만큼 보고 싶다는 얘기지. 요사이 그대의 그림, 그 낭자 그림을 또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옛날에는 지금 치면 어떤 사진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낭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이. 이 어떤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이다. 변하나이다. 이거 뭐 그 그림이 막 변해. 이거죠. 이건 신비로운 일이겠죠.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이거 뭐지 뭔가 일이 난 것 같은데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거 얘는 지금 죽은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죽은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낭자의 그 지극한 정성으로 자궁급제하여 그 낭자가 지극한 정성을 했기 때문에 자궁급제를 했다라는 얘기죠. 아까 부모님한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어? 야 자궁급제 할 때 뭐 부모님 덕으로 내가 자궁급제 했다는 얘기 없었고 천은을 입어 자궁급제 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덥고 와이프가 더운 거지. 부모님은 뭐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이죠. 효도라고 보기 힘들죠. 하여튼 뭐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원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죠. 어찌 낭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요. 낭자의 뜻이다 이게. 낭자의 뜻이다. 이거 와이프의 뜻이다. 수경 낭자.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낭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지금 죽었는데 그죠? 내려가 반갑게 만나사이다. 이거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죽은지 몰라 저희는. 정시 보기를 다음에 더욱 슬픈 마음 정시 할머니죠.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는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한다. 얘도 이제 슬퍼하네요. 슬프다 춘향아 가련다 동추나 손주죠 손주 손녀 손주 손자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어미가 이제 죽었으니까 어찌 살라 하는가 막 통곡을 한다. 중력 줄거리. 선군이 이제 내려오죠. 선군이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시아버지 아까 누구냐? 상공이죠 상공. 상공으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 오해를 받고 자기란 것을 알게 된다. 오해받고 자기를 했다. 이게 왜 자기를 했습니까? 스토리 알죠? 그 이제 바람 폈다라는 걸로 이제 그 오해를 해가지고 갖고 자기를 했습니다. 바람 안 폈는데 바람 핀 걸로 그죠? 자기를 했습니다. 또 수경은 장래 중 부활을 했다고? 뭐 갑자기 판타지 소설이 됐네요, 그죠? 수경은 장래 중에 부활을 했다. 성군하고 같이 집에 돌아온다고? 장래 중에 부활해서 성군과 같이 집에 돌아온답니다. 어쨌든 상공과 정시 부인, 그렇죠? 이건 이제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할머니죠. 부인이 내달아 낭자, 그렇죠? 수경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참혹해 했다. 통곡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막 화내는 게 아닙니다. 화내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이제 참혹한 마음이니까 그죠? 막 화내거나 다그치거나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낭자 상공과 정시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살해돼. 첩은 자기를 말하는 거죠. 천상에 죄가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죄를 지었어. 그래가지고 하늘의 명이란 얘기지.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 그게 뭐 한탄하지 말라. 한탄하지 마세요. 그죠? 하며 호광상제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니다. 또 간대 또. 그죠? 호광상제가 또 올라오라 했다고 가야 된대. 하니 상공 부부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 이제 왔는데 또 간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지금 자원급제 해가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그죠? 내려오는 상황에서 자원급제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같이 그 집에 왔는데 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 상공 부부는 화가 그죠? 좀 안 좋죠? 상황이 안 좋네요. 그죠? 나 같으면 빡치겠는데 야 뭐 지금 집에 자원급제 했으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 어딜 가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처량했답니다. 상공 부부가 더 처량한 심사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학선과 낭자가 그죠? 수경 낭자가 백학선과 약주 한 병을 줬다. 선물이죠.
이 백학선은 뭐 어떤 부채 같은 걸 텐데 이걸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온다. 야, 그죠? 히터네요, 히터. 천하 유명한 보배다. 보배겠지. 그다음에 약주는 기운이 불편하거든 드십시오. 그러니까 추울 때 이렇게 하고 좀 몸이 좀 불편하면 요거 약주 먹어라. 백악산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가 무양하리로다. 하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이제 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상봉부가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이제 모시겠다. 천상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가이 만나 뵈오리다. 이거 뭐 천상선관 성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연화궁 이제 죽으면은 극락 연화궁으로 모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반가이 만나겠다. 나중에 죽고 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가자, 그죠? 하직하고 올라가자 하시니 선군이 부모 지장을 잊지 못하여 새로 슬퍼한다. 부모 지장을 잊지 못하죠. 아들이죠. 그런 뭐 효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부모님이니까 아들이니까, 그죠? 새로 슬퍼하니까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며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여 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니다. 나이다 하고 이나에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 한림이 이제 그 남편이죠. 동춘을 낭자는 춘향을 안고 청사자 한 쌍이니까 두 마리겠죠. 깍깍 탔겠네요. 구름에 쌓여 올라가는 저 올라가네. 뭐 아까 뭐 자원급제 하지 않았나? 자원급제 안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요. 그럼 올라가는 제 상공부부 낭자와 성군이 천궁으로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 했겠죠. 뭔 일이야 싶죠. 세간 세간이 뭡니까 이거? 자기 가진 재산들을 다 내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 한시에 별세했다. 뭐 해피엔딩입니까? 이거 뭐 좀 새드 엔딩입니까? 이거 뭐 이래요, 저 소설이. 뭐 어쨌든 뭐 공부 잘 시켜놨더만 이거 죽어 하늘 올라가 버렸죠. 그런 얘기입니다. 18번 봅시다. 18번. 18번 춘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춘향이 누구 겁니까? 딸이죠, 딸. 에 대한 설명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어머니 영전에 언급한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지요, 그죠? 근데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심정, 그걸 어머니 영전에서 언급하냐? 봅시다. 영전에서 언급한 걸 찾아보면 되겠지. 일단 뭐 춘향이 하는 말들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춘향의 모든 대사는 이 세 개예요. 그죠? 봅시다.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서 아버님 장원급자여 내려오시나이다. 여기까지 뭐 없죠?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동춘은 열일 전목적입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가 싸운데 어찌 반기지 아시나이까. 춘향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드리지 못하니 답답하나이다. 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 없죠. 할머니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하실 때 아버지 보고 싶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응? 효녀라고 보기 힘들죠. 그죠?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아 그죠? 아버지 편지 맞지? 할머니로부터 그죠? 할머니가 부인 정씨가 춘향에게 줬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맞지? 또 편지를 받았고 어머니에게 못 읽어주죠. 얘가 뭐 까막눈이라 하지 않았나? 춘향은 글을 몰라. 그죠? 글을 몰라. 얘 글 몰라. 공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어머님 생전의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할머니와 함께 어머님 생전의 일화에 대해서 생전의 일화가 뭐가 있습니까? 뭐 평소에 뭐 글을 좀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어머님 평시에 이제 글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거를 할머니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 시신에 대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소에 글 좋아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반기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반기나?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생전에 일화를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좋아하시더니 왜 안 반깁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지. 4번. 동생이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자. 뭐 찾아간다 뭐 이런 건 뭐냐? 여기서 얼핏 뭐 접목자가 우는 건데 이게 이제 찾아가지는 않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가슴에 막 비비고 이러면은 저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접목자가 그냥 우는 것뿐이죠. 앉아서 우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고 동생을 또 막아서고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없었고. 5번.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 일단은 행동이란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좀 대사고, 행동은 뭐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춘향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그죠? 방에 들어가 어머니 시신을 흔들고 편지를 열어 낯에다 대고, 아니면 편지로 낯을 막 덮고, 그죠? 편지를 막 얼굴에다 막 갖다 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그런 어떤 아버지의 편지니까 그거를 엄마에 전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죠. 막 얼굴에다 갖다 대고 편지를 열어 얼굴에 막 대고 막, 그죠? 낯을 막 덮고 막 이럽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소식을 전하고 싶다. 그거겠죠. 그 행동입니다. 다음 5번. 19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B에 대한 A가 있고 이거 B가 여기 있습니다. A는 이제 이건 이제 그 편지 내용이네. 요건 이제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 내용이고 요건 이제 그 와이프한테 보낸 그죠? 편지 내용입니다. 봅시다. A에서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에 곧이어 받느니 안부로 묻는다. 자신의 안부를 전한 뒤 그다음 받느니 안부. 자신의 안부. 나는 지금 괜찮아요. 부모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죠? 네, 그 순서를 봅시다. 부모님은 평안하셨나이까? 받느니 안부를 먼저 물었죠. 그 다음에 저는 뭐 무탈하옵니다. 그죠? 자기 안부죠. 그죠? 순서가 뒤집어졌죠. 요런 어떤 내용 일치 문제 뭐 가능하죠. 2번. B에서는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 일단 요 틀에다 치고. B에서는 받는 이를 당장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깝다. B에서는 뭐 천리 그죠? 이제 와이프한테 변하는 거죠. 낭자를 보고 싶다. 얼굴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그래갖고 계속 생각이 난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사진에 지금 뭐가 이상해. 뭐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된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죠? 이거 받느니 와이프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에 그럴 수 없다. 안타깝다.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죠. 당장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고. 그죠? 다음 2번. 그다음 3번. B에서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아니죠. 소식 들은 게 아니라 사진, 그죠? 그대의 그림에 어떤 뭐가 변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죠? 소식을 들은 거 아닙니다. 소식 들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야지. 그죠? 걱정하는 거 맞는데 소식을 듣지 못했다. A와 B에서 모두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었음을 전하고 지금 뜻한 바가 뭐겠습니까? 얘는 지금 그 자원급제에 대한 얘기죠. 자원급제 언급했다. 그죠? 부모님의 도움으로 뭐 자원급제 했다는 얘기 아니죠. 천은으로 하늘의 뜻으로 자원급제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B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원급제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쏙 빼고 그냥 와이프랑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모두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었다. 그죠? 전하고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야 한다.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는 거는 그죠? 와이프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자원급제한 거지. 아니면 또 그 천운을 입어서 자원급제한 거지. 뭐 아버지가 뭐 도운 거 별로 없어요. 엄마가 도운 거 별로 없어요. 불효자식. 그죠? 하여튼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하는 건 B밖에 없다. B는 A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A와 B 모두
당부의 말을 잘한다. 당부의 말. 뭐 일단 당부는 있었죠. B 같은 경우에는 뭐 옥죄 보존해라. 그죠? 몸 조심하고 있어라. 옥죄 보존하라. 내가 반기지 않. 내가 내려가서 만나자. 이런 얘기였고. 여기서 당부 같은 게 있었나? 뭐 잔치 좀 알아서 준비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이 그 당부의 말을 전한다? 일단 당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부라고 또 부탁 같은 거니까. 잔치 좀 준비해 주세요. 잔치는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천하의 좀 불효자식 같은 느낌 드네요. 하여튼 당부의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A에서는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글쓴이의 노력, 받는 사람 부모니까 그죠. 내 노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내 노력 많이 했지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얘기 없었죠. 알아주길 바란다. 틀렸고. 그다음 B에서는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길 바란다. B에 있어서는 받는 이가 와이프죠. 수경낭자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그죠? 스스로 천금 같은 그 육체를 보존해라 스스로. 이런 얘기였죠. 스스로 요건 맞고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란다. 요건 맞는데 여기서 A에서 받는 이가 부모님이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했어요.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답은 뭐 2번. 받는 이가 이제 만나고 싶지만 당장은 그럴 수 없다. 보고 싶다. 그런 얘기 있었죠. 20번. AE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뭐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며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상대의 편지 수신인?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줬다. 이 편지는 내 어미에게 붙인 편지라. 수신인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미죠. 어미. 네 엄마다. 수신인이 누구인지 말해줬죠. 오케이.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거지. 야, 네 어미한테 온 편지다 이거. 잘 간수해라. 하는 거니까 편지가 중요하다. 잘 간수해라. 인식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온 거니까, 엄마에게 온 거니까 잘 간직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잘 간직해라. 이 정도 오케이 맞다 그죠? 2번 손주들을 호명하며 격해진 감정과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호명했나요, 춘향아? 호명했네요. 동춘아 이렇게 불렀네요. 어미를 어찌 살라 하느냐. 그래서 호명을 했고 격해진 감정 와 이러면서 그죠? 그들 불쌍해하는 그죠? 마음 오케이 맞고. 3번 자신의 운명을 하늘의 뜻이라고 함으로써 첩은 천상에 죄가 있으니까 천상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천상에 죄가 있으니까 천명이다. 천명이 아닌 게 없어. 다 천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막 죽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천명이다. 그죠? 너무 뭐 한탄치 마십시오.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이죠. 뜻이라고 말하고 천명이 아닌 게 없으니까 전부 다 하늘의 뜻이다.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하고 있다. 요까지는 맞는데 집에 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 것을 부탁. 좀 나 좀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한탄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니죠. 너무 한탄치 마십시오. 한탄 신세 한탄. 막 이런 거 괴로워하고 한탄하는 거. 근데 아까 저 부모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상공과 정씨 부인이 낭자는 어딜 갔다 왔느냐? 이거 따지듯이 화내듯이 묻는 게 아니죠. 통곡하면서 야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음성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글자만 보면은 이거 화내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앞뒤를 봐야지. 문맥을 봐야죠. 통곡하고 있고 참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막 버럭하면서 야 낭자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어디 갔다 왔니? 이러는 거잖아요. 참혹한 마음과 통곡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화내는 거였다면 야 어디 갔다 왔어? 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책망하지 말 것. 야 좀 나 좀 화내지 마세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인데 나를 혼내지 마세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죠? 나한테 혼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아이고 막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통곡하고 참혹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나 혼내지 마세요. 내 잘못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탄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얘기니까. 책망하는 거랑 다릅니다. 책망하는 거. 책망은 혼내는 거잖아요. 그죠?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니니까. 틀렸고. 3번 틀렸습니다. 4번.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D죠. D.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까 1000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갑니다. 옥황상제 호출인데 가야 돼.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그죠? 옥황상제의 부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죠? 이별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거든요. 예정된 거야. 이거 뭐 어쩔 수 빼박이네 빼박. 옥황상제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이렇게 된 거겠죠. 가야 돼요. 이렇게 하겠지. 맞고.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함으로써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백학선은 이거 따뜻한 히타요 히타. 추울 때 이거 틀면 겨울에 좋다. 그죠? 약주는 좀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이거 한 잔 딱 마시면 딱 좋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왜 주는 겁니까? 백세무양하라고. 그죠? 불편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다음 춥지 않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맞다. 답은 3번. 이거 용어 좀 헷갈리죠. 책망과 그다음에 이런 거지 이거 뭐냐 이거 통곡, 참혹 이런 것들의 어떤 용어들을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인데 사전적으로 아는 단어인데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1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를 참고합시다. 수경낭자 전에서 승천 하늘 올라가는 거죠.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인간 세상의 어떤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이라 그러면 뭐 또 어떤 유교 관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효를 이렇게 하고 뭐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그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기존의 어떤 형태들을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구속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데도 가족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자기가 만약에 지금 자원급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해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옥황상제 부르니까 나 가야 돼요 지금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 백악산하고 약주 있으니까 이거 가지시고 나는 그냥 올라가야 돼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올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가족 사랑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문제를 내는 의도가 조금 그렇죠. 그죠? 이게 잠깐 여권 신장 그런 거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 그죠? 어쨌든 계속 봅시다. 이게 이제 언제적입니까 이게 작년 이니까 좀 하여튼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그렇죠. 정치적이니까 약간 정치색이 조금 들어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봅시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어떤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어떤 구조적 문제다. 상공이 잘못이 뭡니까? 상공이 잘못. 그러니까 상공이 이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바람폈다. 수경이 바람핀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막 되게 좀 야단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자결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상공의 잘못은 뭡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오해해가지고 너무 바람폈다고 이제 닥달한 거. 그 잘못이 개인의 문제 이전에 가문을 명예를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이제 본 거죠. 실질적으로 바람핀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 폈어요. 근데 바람 폈다고 오해받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기를 보는 거죠. 보기를 보는 겁니다. 일단 보기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구조적 문제인가요? 바람 폈다고 생각했을 때 혼내는 거는 지금이나 조선시대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쨌든 그거는 제껴놓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본 거죠. 봤다라고 이제 보기에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공의 잘못은 상공이 나쁘고 막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구조적 문제다.
그죠? 그래서 수경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낸다. 그치?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분가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있고, 나는 그냥 와이프랑 같이 그냥 분가해서 따로 살겠다. 그 얘기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런 거 다 욕심,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뭐 하려는 거 좀 포기해라.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에 이제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분간을 시킴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고 따로 살고 그다음에 뭐 이래 아들 내외는 이제 따로 살고 분간을 해서 살자. 뭐 그런 걸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이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다 같이 살잖아요. 뭐 할아버지도 살고 있고 그 남편 아내랑 그다음에 뭐 손자까지 다 같이 대가족으로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그죠? 뭐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기에서. 하여튼 구조적 문제다. 하지만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수경 부부 얘들이 분가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거죠.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 그런 모습은 있다. 모습으로 그려낸다. 뭐 걱정을 하죠. 백학선이나 약주 이런 걸 주고 간다는 얘기지. 주고 가고 이제 돌아가실 때 찾아와갖고 좋은 데 모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을 그려냈다. 뭐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보기는 이게 잘 섬기려는 모습이 맞나요?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뭐 잘 섬기려는 모습을 그려냈다고 이제 보기는 설명하니까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려냈다고 인정을 하고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 사랑의 또 보편적 가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모님과 그죠? 시어머니 시어머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가족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온갖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온갖 그죠? 몸부림 치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이 의도가 그죠? 이 문제를 낸 의도가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봅시다. 1번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가겠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가겠다라고 했죠. 하실 때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 연화궁에서 수경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연하고 이제 죽은 뒤죠. 죽은 뒤에 수경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죽고 나면 끝 아닌가? 남남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니까. 그죠? 같이 산다는 것보다도 연하궁에 모시겠다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죠? 거기서도 또 같이 안 사네. 응? 같이 안 사는 건 그죠? 연하궁에 자주 오니까 뭐 연하궁에 모시겠다. 하늘나라 갔어도 같이 안 살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 어쨌든 간에 가족 사랑의 어떤 새로운 방식. 꼭 이제 대가족처럼 같이 살지 않더라도 가족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주입하는 거죠. 1번 맞고 보기가 딱 떨어집니다. 2번 수경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 수경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데서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수경이 야 하늘 올라갑시다.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경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스토리상 왜 이렇게 전개를 시켰느냐? 수경 부부가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에서는 이제 가문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글로 가서 따로 살겠다.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살도록 하려는 것도 맞고, 그죠? 3번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서 엎드려 고한다? 부모를 위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급하니까 빨리 가자. 차시간 늦었다라고 하니까 성군이 아이고 막 아들은 좀 슬퍼하는 거죠. 다시 또 슬퍼하니까 성군과 낭자 부모를 위하여 슬퍼하니 그죠. 성군과 낭자 부모를 위하여 나아가 엎드려서 고할.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갔냐? 엎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
아니죠. 단호합니다. 얘들은 가야 돼. 어? 이 며느리는 빨리 좀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막 그냥 급하다.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아들은 아이고 엄마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 망설이는 거는 좀 남편은 조금 이제 조금 뭐 주춤주춤 하는데 그 며느리는 막 아이 단호하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여줘. 수경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낸 거. 잘 섬긴 일단 뭐 잘 섬긴다라고는 것을 이제 계속 주입하고 싶어 하니까 좀 보기에서는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망설인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승천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시간 늦다, 빨리 가야 돼. 며느리는 계속 그냥 독촉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아들은 슬퍼하고 있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뭐 부부를 어떤 뭐 잘 섬기는 인물이라고 이제 그 일단 보기에서는 주입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좀 맞을 수가 있으나 보기랑 맞을 수가 있으나 이제 망설이는 모습 여기서 틀렸다. 그죠? 답은 3번. 4번. 수경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서 하직 인사가 어디냐? 여기네. 하직 인사 하는 거죠. 부모님 내내 평안하소서 하옵소서 하는 것은 수경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그죠? 떠나게 하고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이 뭐였습니까? 수경 부부는 천상에 가서 살고, 그다음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그냥 뭐 그냥 땅에 살고, 그죠? 따로따로 살아라. 분간을 해라.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 뭐랑 뭐 시어머니와 갈등, 며느리 갈등, 고부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분가해라. 그건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양상이다. 맞고. 5번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내어준다. 얘들 부부 그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이제 충격을 먹고 전 재산을 다 탕진을 합니다. 다 나눠주고 어떻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이제 별세를 했다. 그런 얘기니까 가족을 잃어서 허망해하죠. 가족을 이제 허망하는 거지. 망연해한다. 허망하다. 그죠? 하면 뭐 손자 손녀 다 데리고 가버리죠. 얘들 그죠? 성경 볼 보여주고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다. 야 가문 그거 무의미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라라고 하는 거죠. 뭐 답은 요 보기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뭐 요것만 3번만 틀리죠. 망설인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죠. 며느리는 단호합니다.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약간 뭐 조금 여성 뭐 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어떤 교육 계통에 이런 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괜히 또 갈등 같은 게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